네, 계속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반도 정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한반도 상황이 정말 위중하고 정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고 박사님과 박 교수님 계속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우리 특사단이 만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지금 막 도착을 해서 만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이 통일부에서 그 얘기했던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나요? 트럼프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9시에요.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면담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사실은 한 2시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안 만날지도 결정이 안 됐었는데 만나도 뭐 내일쯤 만날 내일쯤 만날 걸로 예상됐는데 지금 속도가 빠른 걸로 봐서 지금 맥메스터 보좌관이나 폼페오 CIA 국장하고는 이미 만난 것 같고요. 아마 그 결과를 보고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해서 지금 정의용 특사, 서훈 특사 이제 만나고 있는데 9시에 한국이 발표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뭔가 그 북미 간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북미 간에 지금 특사가 교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초대형 뉴스죠. 이거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간다면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뭐 특사단을 미국이 뭐 북한이 미국의 특사를 파견하는 걸 미국이 받아들이기로 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특사가 온 다음에 미국도 북한에 뭐 자기 특사를 보내겠다. 뭐 김여정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김여정이 그 특사단에 포함된다는 얘기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 추정입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지금 그 정의용 실장이 평양을 다녀오고 와서 미국에 전할 다른 메시지가 또 있다. 그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 중에는 뭐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억류된 미국인 3명도 미국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면 돌려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뭐 히든 카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인 석방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종전선언 과거에 그 부시 대통령도 얘기한 적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그런 걸 넘어서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해서 결국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자. 그럼 이제 그 과정에는 이제 미국이 걱정하는 장거리 미사일 뭐 지금 계속 개발해 왔는데 일단 프로그램 정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트럼프로서는 지금 가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키면 엄청난 정치적 소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작은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좀 약간 의아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발표하면 되는데 한국이 발표한다 그 부분이 약간 좀 의아합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드네요. 하나는 어쨌든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서 뭐 북측과 특사 교환을 하면서 조율을 했고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하고 한번 대화해 보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그 공을 한국 정부에 일정하게 좀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한국 정부대로 백악관에서 발표해라 그러면 근데 어제만 하더라도 북한이 이렇게 움직인 게 내 덕이고 중국이 여러 가지로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제 하루 만에 다시 다 또 정리되고 나면 외교적으로는 배려가 가능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북한과의 대화는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북한이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화는 해보되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금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이렇게 간곡하게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일단 대화에는 응하겠다. 그러나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도 한국 정부의 중재에 의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한 발 빼기 위한 그 포석으로 한국 정부한테 그럼 발표를 해라. 약간 일거양득이 있네요. 양 측면이 좀 동시에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자마자 바로 저런 뉴스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얘기가 잘 안 됐다면 저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기는 잘 돼서 발표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양 측면을 같이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박 교수님. 몇 시간 후에 이제 어떤 내용가가 나올 것인데 우리 고 박사 예측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도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북한하고는 언제든지 대화 나눌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은 기본적인 자세는 압박을 중점을 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미 대화의 조건에 대해서는 정말 조건 달지 말고 나와라 라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화 쪽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남북 간의 대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문제를 제재가 아닌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국면은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 단계에서 내가 직접 북한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중간에 건너와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건네줄 테니까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은 아주 대단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확실한 것은 부정적인 것은 아니겠죠. 부정적인 상황을 본인이 이야기하면 뭐 예고하지는 않겠죠. 이익되고 전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현재 소위 말해 스탠바이, 미국식 말로 스탠바이는 압박과 제재가 더 비중이 있었는데 그것을 턴할 수 있는 과정에서 충분한 조건이 성숙됐으나 그 부분은 한국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를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요. 그 조짐이 눈에 빠른 속도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워낙에 남북 간에 대화를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대화를 시작하면요. 지금 광폭이라 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은 하나 이제 자부심을 가질 것이 평창 올림픽이 갖다 주는 하나의 그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수지냐 적자냐 할 때 이 수지 부분에도 굉장히 점수를 줄 만한 것. 그래서 대화의 어떤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라는 길목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안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되돌아보면 김여정이라는 특사 카드가 왔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사실은 집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만약 김여정이 대미 특사로 갔을 때 대한민국에서의 그런 효과나 이런 영향력을 미국에서 똑같이 발휘하기는 또 조금은 뭐 당연히 어렵겠죠.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대한민국에서야 북한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그 이웃 체제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은 독재 국가고 인권 탄압하고 그런데 그 독재자의 여동생이다 이런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선뜻 김여정 보낸다고 해서 미국 언론이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좀 신기한 신비로운 미스티리어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받겠지만 한국에서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한국에 와서 한번 또 공개가 되고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지금 독재자의 여동생이고 인권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반갑게 맞이하기도 좀 껄끄럽죠. 그러니까 제재를 계속 했었는데요. 그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뭐 여차하면은 지금 테러 지원국 지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펜스 부통령 서울에 와서 한 행보를 보면은 천안함 방문하고 탈북자 만나고 그 다음에 원비어 아버지 그러니까 미국인을 강제로 억류했다가 사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참혹한 정부 감옥 국가 이러다가 그 독재자의 여동생을 웃으면서 반갑게 맞는다는 게 조금 좀 상상은 안 되는데 지금 근데 트럼프가 사업가라는 걸 생각하면 특사 교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 이제 김여정이 대표가 아니더라도 일원으로 온다고 하는 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북한이 만약 김여정 카드를 방미 특사로 보내면 미국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북한으로 특사를 보내야 될까요? 틸러슨이 가야죠. 틸러슨 국무장관이 막 딸을 과거에 보낼 일은 어떻게 없겠죠? 보면은 6.15 남북 공동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정상회담하고 그 조명록 차수가 백악관에 군복을 입고 딱 들어가서 클린턴을 만나고 불과 얼마 안 돼. 거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북미 기본 선언문이 채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가지고. 그 뭐 환대를 받고 그 다음에 클린턴이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아라파트가 중동 문제 심각하니까
중동에 먼저 와달라 그래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황이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어떻게 보면은 2000년 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예. 근데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김정은도 젊고 예. 트럼프 대통령 사업가적 기질이 있으니까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속도감이 좀 빠르게 갈 수도 있다는 걸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지금 계속 나오는 이 화면은 아니지만 조금 전 화면은 정의용 실장 등이 이제 백악관 들어가는 화면인데 보면 국산 현대자동차 최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예전 야쿠스 그 모형인데 저체에서 내렸다고 하면 우리 주미 한국 대사관의 차량을 타고 아마 도착한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특사단이 안 만날 수도 있다. 그냥 예. 펜스 부통령 정도만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하나 있었고 만나더라도 내일쯤 만날 내일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예.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만나고 급속도로 진전되는 것을 봐서는 계속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그 풀지 않은 보따리 히든 카드가 이를테면 북한이 ICBM 폐기한다. 예. 그런 거 하나 있었고 또 북한에 억류되는 미국인 세 명. 석방한다. 3명 예. 석방한다. 그 카드 한국계죠, 다 3명 다. 뭐 그런 그 네. 포함해서 예. 그다음에 그 정상국가 대우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맞습니다. 그다음 김여정이 특사를 보낸다. 이 정도가 계속 관측이 나오는데 이 관측을 넘는 뭐 새로운 게 있을 가능성 과연 그게 나오느냐? 9시에 그 한국 측이 발표한다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발표한다는 저게 뭔지는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대화 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일한 대화 창구였던 조셉 윤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실무 책임자는 공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공석이죠. 사실 아무도 없는데 예. 수잔 손튼이라고 조셉 윤의 본래는 조셉 윤보다 직위가 낮았었는데 네. 수잔 손튼은 어느새 그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지금 내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조셉 윤은 수석 부차관보였는데 외국에 대사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서는 다시 그냥 부차관보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위에 대해서도 자기 부하 직원이 자기 이제 상관이 된 그런 상황이고 예. 작년 가을에 60일 동안 북한이 도발 안 하면 대화 의지가 있다고 간주하고 대화에 들어가겠다 그랬는데 75일이 지났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 순방하면서 중국에 가가지고 숭타오 특사를 이제 시진핑한테 보내게 했는데 김정은이 안 만나주니까 사실상 무시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그 60일 도발 안 하면 대화하겠다고 하는 육자회담 대표가 머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뭐 NSC하고 조율이 안 되는데 내가 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사퇴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미국 제도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예. 다시 와서 좀 일 좀 해달라라고 불러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제일 좋죠 사실은. 아니, 좋긴 한데 예. 현실적으로 사퇴를 하고 은퇴를 하겠다 본인이 발표까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은 은퇴라는 게 사실은 타인에 의한 은퇴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들하고 정말 같이 일 못하겠다 해서 본인이 은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조셉 윤 같은 경우는 후자 쪽에 가깝지 않나는 생각이 물론이죠. 들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예. 이게 지금 대화 전문가를 다시 들여올 거냐 예. 아니면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사실은 북한을 거의 팔을 비틀다시피 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인식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그 전면적인 압박과 제재를 그동안 주도해 왔던 사람이 그냥 대화까지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조셉 윤이 아쉽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일은 없다. 오히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아니, 조금 이따 발표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아주 약한 우리 국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주 쇼킹한 센 것 10이 있다면 아주 약한 일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특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김여정 특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김여정 빼놓고는 미국에 올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오갈 수 있는 뿐이거든요. 저는 예. 김여정이 간다는 것은 정말 그 그림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명하지 않더라도 화면이 잡아주지 않더라도 그 실무에 맞는 사람이 갈 것이고 그래야지 거기서 응하는 미국의 특사 개념이 나오지. 그렇네요. 김여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순간 북한과 미국 간의 특사를 나눈다는 개념은 나올 수가 없고 예. 특사가 나올 정도면 방문이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이 서로 요구할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예. 지금 남북한의 특사 오간 거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과 북한 간의 특사 문제는 약간 뭐 희화듯한 짐작은 좀 뭐 내가 섣부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앞서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북한 관련 곧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 한 45분 후, 그러니까 9시 정각쯤 정의용 안보실장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공동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공동 발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합의를 한 부분, 우리가 북한에서 특사가 왔을 때 어떤 공동 발표나 합의문이 발표가 안 돼서 사실은 좀 실망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내일쯤 만나거나 만나지도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됐었는데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9시에 한국이 중대 발표하고 정의용 안보실장,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공동 발표할 것이다. 과연 뭐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이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찍어서 딱딱 한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제가 쉽지 않겠지만 예상을 해주십시오. 45분 후 발표를 해서 되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네. 아니 제가 북한에 특사를 갔다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 무례했나요? 아니 근데 저기 이제 내용이 변하는 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얼마 있다가 한국이 발표한다 이렇게 한 것도 좀 이례적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또 바뀐 게 정의용 샌더스 공동 발표로 또 바뀌었잖아요. 예. 그 얘기는 한국과 미국과 북한의 공동으로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그거는 아마도 지금 나오는 뉴스에서 제일 유력한 게 그 서로 특사를 교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예. 그리고 이를테면 미국이 제일 관심 있는 게 ICBM이기 때문에 ICBM의 개발은 일단 뭐 동결하겠다든지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전문가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이시고 그러니까요. 뭐 40분 있다가 이게 다 그냥 나오는 제가 내용이기 틀릴 거 때문에 각오하고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미북 대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직접 북한과 특사 교환을 비롯한 대화를 시작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맞아요. 이게 공동 발표라면 미국과 한국이 손잡고 공동으로 북한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들어가 있어서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저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입장이 발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막 있고 혼선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북한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예년 수준의 훈련이라면 이해한다고까지 했는데 예. 이게 국내에서 남남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건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이번 정의용 샌더스 공동 발표에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되면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세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동 발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 공동 발표한다는 것은 지금 본지 몇 시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용 실장이 우리 한국에 와서 발표하면서 몇 가지 발표 안 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 북한이 직접 미국에 전달해달라. 그 내용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발표할 것 같고 그 내용이 아마도 우리 홍 박사님하고 고 박사님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북한으로 특사단이 여러 번 파견이 됐었는데 이번 특사단의 뭐 예우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에서 어떤 대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뭐 협상을 잘한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도 최대한 이 자신들의 이제 좀 아주 공손히 받아들인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우가 그거는 다분히 상호주의에 의해서 예. 우리가 우리가 김여정을 잘 대접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제 해줬다라고 보고요. 머무는 숙소에 한 층을 다 비우고 경호 뭐 안내 이런 것도 한 층에 입구만 딱 그 경호학에서 딱 그 안전 요원이 있었지 예. 한 층 내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뭐 KBS나 무슨 YTN까지 다 볼 수 있게 CNN 볼 수 있게 신문 예.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줬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주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게 뭐 온면하고 냉면의 차이를 묻었더니 예. 만찬에는 온면을 주고 그다음 점심에는 옥류관에 가서 냉면 먹게 해주고 예. 그런 게 한마디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그렇네요. 특별한 배려를 했다. 예. 그리고 김정은이 그 노동당사에 도착했는데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예. 그거 사실 우리 대통령이 가셨을 때 하는 건데 특사한테 그렇게 했다는 건 좀 아주 굉장히 겸손하게 한 거고 예. 그래서 사진 찍고 들어가서 그 1시간 동안 간단하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 육개항 합의라는 게 우리 정부가 준 겁니다. 예.
우리 정부가 김여정과 김현철한테 계속 얘기해서 한 거를 정리한 게 6개항인데 예. 그 6개항을 김정은이 숙지하고 있다가 1시간 내에 이거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김정은이 말로 했지만 예. 사실은 우리 정부가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오늘 9시에 있을 정의용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공동 발표 과연 어떤 발표가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세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